자, 트위터로 넘어가 볼게요. 트위터는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의 소셜미디어 운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 일방적인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혼자 멘션 막 날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근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글을 단 한 줄의 멘션을 올리더라도 140제 내죠. 한 줄을 올리더라도 이 내가 올리는 이 멘션이 이 글이 과연 이 글을 볼 사람한테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한테 정말 기본적으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제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모든 기업한테 트위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트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저희 제안하거나 PT할 때 그럼 트위터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위터 멘션 날리실 때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 그거 반드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SNS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블로그, 트위터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매체들이 크로스미디어 같이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정보를 트위터에 알리고 트위터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블로그로 다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SNS 서비스 할 때 이제 저희 뭐 소식 전파라든가 이벤트형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복사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각각 이제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이렇게 나누셔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모션 단계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트윗 확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방법은 내부 구성원들의 참여도입니다. 다산복수에 계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트위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계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모임 가입자들 중심으로 확산하고 뭐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윗을 날릴 때, 그러니까 멘션을 작성하고 이런 트윗을 날릴 때, 자, 과연 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근데 트위터 이벤트라던가 트위터 모임, 그다음 파우트리온 연계를 해서 올리는 방법도 좋고요. 시기를 제가 아까 트위터도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라서 트윗은 반드시 시기를 그러니까 하루에 트윗을 몇 개를 반드시 올려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트윗은 그러니까 글을 올리실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제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올리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너무나 많은 트윗은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 너무나 많은 트윗을 한꺼번에 보면 스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제가 오전, 오후, 저녁이라고 그냥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때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 위주로 그렇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SNS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열심히 컨텐츠를 올렸다고 해서 트위터에 이제 멘션을 열심히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도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만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메타블로그라는 것은 블로거들을 모아서, 블로그 포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블로거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성화된 건 다음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뷰에는 이제 블로그 다음뷰 기자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가 되면 하루에 뭐 몇만 명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올블로그, 믹시, 오픈캐스트,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오픈캐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뷰에 맞는, 네이버 오픈캐스트에 맞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뷰에서는 베스트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하셔서 약간의 수고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게 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배포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죠. 올블로그 역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많은 걸 좌우를 하죠. 특히나 다음 네이버가 다음 네이버 말고도 많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가면 구글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다음 네이버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네이버의 특성에 맞춰서 내가 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겠어 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특성별로 지금 뭐 다음은 이슈성, 네이버는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방안들의 노하우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블로그는 요즘 말이 많죠. 다 아시겠지만 파워블로그는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블로그로 활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진정성을 바탕으로 상업적인 활용이 아닌 진정성을 바탕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뭐 많이 보셨겠죠? 요즘 뭐 블로그, 트위터, 뭐 페이스북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트렌드를 많이 파악을 하셔서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이벤트는 또 금물입니다. 왜냐면 이 블로그는 이벤트 블로그야? 거기 뭐 이벤트만 하는 트위터야? 이렇게 또 각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간간히 하시는 거 매우 좋습니다. 이벤트 중에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벤트나, 그러니까 블로그나 트위터에 있어서 트위터의 뭐 알트 이벤트, 뭐 블로그 댓글 이벤트,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우 이벤트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메타블로그 이벤트처럼 기본적으로 가장 블로거들이 참여하기 쉽게 하는 이벤트들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갖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속성 하에 진행하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서 제가 아주 빨리 진행할게요. 자, 모니터링과 위기관리도 지금 저희 특히나 SNS, 소셜미디어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소셜미디어 이런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빠른 전파력, 통제 불가능, 그 다음에 부정확한 사실의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만 한다면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산목수의 경우에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것을 이슈를 분석하는 툴인데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위기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항상 위기관리가 좀 있을 수 있는 대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 위기관리 역시도 각각의 체계별로, 단계별로 그 이슈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은 효과 측정인데 이건 뭐냐면, 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윗분들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뭐 크게 보면은 뭐 SNS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형식에 맞는 운영인가, 그 다음에 블로그 팔로워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정의가 낼 수 있는데요. 아이덴티티 부분에서는 네이밍, 주제, 정보, 컨텐츠에 있어서는 업데이트 주기, 뭐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정성적 평가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SNS 하는 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이 평가 분석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방문자 수, 메타블로그 노출 뭐 이런 걸로만 다 평가를 하시기 때문이긴 한데요. 뭐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낚시성 글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이 과연 정말 블로거들과 좀 호응을 얻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앞서 보여드리는 효과 측정 방법은 그 중에 기업에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세 개가 지금 상호 연계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매력이 긴밀한 관계 형성입니다. 뭐 페이스북 기본적으로 가입은 다 해보셨죠? 아주 쉽죠, 페이스북도 가입인데 저는 페이스북 처음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저희가 물론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 뭐 이제 싸이월드 때는 뭐 싸이월드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절대 우리나라에 발을 못 디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페이스북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부응을 하고 있는데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 나이 40, 50대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 게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이제 블로그, 트위터에 앞서서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늦게 참여를 하셨지만 그 인맥 형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아시죠? 이게 이메일 주소만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은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 페이스북을 운영해 본 결과 블로그, 트위터와 달리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개인으로는 친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팬페이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와 팬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악성 댓글보다는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페이스북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마음이 유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블로그 처음 했을 때, 특히나 2008년도 시작할 때는 악성 댓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지금은 안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페이스북 운영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블로그, 트위터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개설해 놓고 그냥 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페이스북이 기존의 블로그, 트위터와는 전혀 다른 미디어 매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운영하시는데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있어서 이 페이스북은 동영상이라던가 사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야기 접근 방식도 그러니까 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 운영자라면 해야 되는 역할이라 제가 감히 그런 말씀까지 드려요. 이 정도 하실 자신 없으시면 페이스북 하지 마십시오라까지 얘기를 드리는데, 팬 만들기, 동영상 올리기, 인터넷 자료 스크랩하기, 댓글에 답변, 지속적으로 팬 찾아가서 안부 인사 남기기, 사진 올리기, 즐겨 찾는 페이지 작업 추가, 이벤트 진행 시 기본 탭 변경, 이벤트 홍보, 프로필 탭 관리, 담배랑 뉴스피드 업데이트, 관계주의 외부 관계 등등등등. 자, 대부분 담벼락 뉴스피드 업데이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페이스북을 하신다면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 계속적으로 내 팬한테 찾아가서 인사말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정성과 시간이 있으시고 또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페이스북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